PSD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미지, 단일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참조해서 똑같이 나오게 해보겠다고요. 들어가 볼까요? 이니셜 그리드 JPG가 있습니다. 얘를 일단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포토샵에서 열게요. 포토샵에 열어서 이 그리드에 맞춰서 해보려고요. 이 JPG를 포토샵에서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디자인을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HTML 구조는 어떻게 짜고 CSS는 어떻게 짜는지 해보겠다고요. 자, 지금 레이아웃이 어느 하나 기존의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틀어져 있어요. 그죠? 다 어긋나 있고 줄도 안 맞고 여기 있는 줄들만 맞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고 얘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 그죠? 이게 새로운 지금 트렌드라고요. 그리드를 깨는 트렌드. 트렌드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얘를 보고 HTML 한번 짜보도록 하죠. 지금 폴더를 에디터에서 열게요. 인덱스 HTML 가봅니다. 쟤를 보고 HTML을 이제 HTML 짜는 것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쟤를 보고 이제 코딩을 할 때 CSS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HTML을 항상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롯을 걸려면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등 그런 규칙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규칙들은 필요 없습니다. 저걸 보고 이제 해볼게요. 나요? 자, 일단은 이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면 자, 지금 만들어 보려는 거의 완료본이에요. 이 완료본은 반응형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십시오. 이미지가 살짝 어긋나서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각각 따로 논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지.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이 줄무늬도 이 줄무늬 꼬불꼬불한 줄무늬도 반응에 따라서 너비가 줄고 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얘가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을 했다라고 치면 기존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그죠? 플롯으로 할 수도 없고 포지션으로 한다라고 해도 누굴 기준으로 뭘 잡을지도 잘 모르겠고 얘를 보고 HTML을 짜봅니다. CSS 좀 열어볼게요. CSS 좀 열어봅니다. 아, 이미지가 제가 다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해놨군요. 이미지의 경로를 드렸어요. 자, HTML 다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완료본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배경, 이것도 배경, 얘도 배경, 얘도 배경이라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가 지금 CSS에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것도 배경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소를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HTML 짜보겠습니다. 섹션 클래스명 그리드 안에다가 작성할게요. 이미지 3개 먼저 나올 자리를 만들게요. div 클래스명 이미지 1, 2, 3 해서 3개를 만들어 봅시다. 곱하기 3. 자, 클래스명의 이미지 1, 2, 3 해서 3개를 만들겠다고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를 잠깐 보면 지금 이미지 3개 나올 걸 만들었어요. 먼저 순서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지 3개부터 먼저 그리드를 만들고 거기에 차곡차곡 넌 몇 컬럼부터 몇 컬럼 써, 넌 몇 컬럼부터 몇 컬럼 써 이렇게 지정만 하면 된다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뭐 만들 거냐면 요 부분 만들 거예요. 요 부분. 그러면 얘는 가상으로 처리해서 비포나 애프터에 만들고 거기다 백그라운드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인용문이니까 블록컷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줄무늬 인용문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v stripe line이라는 걸 만들게요. 그 안에 블록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렘 해서 더미 텍스트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뭐 만들 거냐면 얘 만들 거예요. 요거 여기 안에 지금 아이콘 있고 글씨 있고 설명 있고 링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한테 클릭을 요구하는 거 클릭 through rate라고 해서 클릭 액션에서 CTA라고 불러요. div 요 스트라이프 라인 다음에다가 div 하고 CTA에 감싸는 거라고 해서 래퍼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배경으로 이미지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코딩을 누구만 할 거냐면 얘만 할 거예요. 요거. 자, 이 아이콘도 타이틀 옆에 그냥 아이콘이 나오게끔 가상으로 만들 거니까 저는 태그를 h1과 p와 a만 쓸 거라고요. 해볼게요. h1과
P와 A만 하겠다고요. 이었고 패러그래프는 그냥 더미 텍스트 쓸게요. 버튼은 뭐라고 하는 거니? View Product Detail. View Product Detail. 오른쪽에 화살표 ampersand right에 ARR arrow 해서 화살표 엔터티 코드로 넣어줬어요. ampersand ampersand HTML은 다 짠 겁니다.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요도의 순서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섹션 그리드 1에다가 이미지 1, 2, 3 여기에는 뭐 글씨들이 있는 게 좋죠. 이미지에 맞춰서. 지금은 생략할 거고요. 어차피 안 모으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거에 집중해 보자고요. 오케이? 원래 글씨가 있는 게 낫다고요. 검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맞춰서 요 이미지에 맞춰서 검색은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 글씨는 있었어야 되는 거지만 생략할게요. 자, HTML 다 짜셨습니까? CSS로 가서 컬럼과 로를 만들자고요. 오케이? 그 컬럼과 로를 만들려면 포토샵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봐볼게요. 아까 여셨죠? 요거 보고 하겠다고요. 가이드가 파란색 가이드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쟤를 보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CSS에 가볼게요. CSS에 가서 이게 다 누구 안에 감싸있지? 그리드 1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잡아야 되겠다고요. 그리드 1이 예, 그냥 여기다 씁시다. 그리드 레이아웃 여기 있네. 그리드 레이아웃 여기다가 할게요. 점 누구 얘한테다가 우리가 디스플레이 뭐 하겠다고? 그리드 쓰겠다고요.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드를 세팅해야지. 그리드 몇 컬럼 있는지 템플릿 컬럼스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드 로우 템플릿 로우스 해서 몇 줄을 만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털 그리드에 저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면 포토샵에서 가이드를 잘 뽑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칼질을 할지 그걸 지금 보겠다고요. 지금 근데 완료본을 보면 얘가 비율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단위를 뭘 썼을까요? No FR 프랙션을 써야 된다고요. 단위는 프랙션이에요. 됐습니까? 자, 포토샵을 보고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보고 하고요. 자, 첫 번째 컬럼의 너비를 보면 마키 툴로 만들어 볼게요. 대충 보겠습니다. 이게 가이드가 실제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거 뭐야? 왜 센치야? 잠깐만. 픽셀로 바꿀게요. 네. 다시 첫 번째는 9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94가 여기가 94 픽셀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94 FR이라고요. fraction. 전체 대비 얘가 94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컬럼의 길이를 다 잡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컬럼의 비율은 187 정도. 187.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있어야, 왜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컬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컬럼 30. 그 다음에 얘 너비 확인해 보면 157 정도. and 마지막 또 하나 더 있구나. 314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64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컬럼의 개수와 너비를 지정했다고요. 저게 비율이라고요. 지정해 주셨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로도 잡을게요. 로의 높이도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위에 보면 39 정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건 실체가 지금 없어요. 안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블럭컷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before와 after에 만들고 걔의 공간을 만들고 크기를 주고 걔한테다 배경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시해도 된다고요. 여긴 공간 안 만들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겠다고요. 높이를 보면 약 83 정도 있군요. 줘볼게요. and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 공간도 있어야 얘가 다음 공간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공간 쓸게요. 9픽셀 정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높이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오토라고 할 거예요. 오토.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토라고 잡았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간이 잠깐만 얘가 이 정도 공간은 나오게 할까? 네. 공간을 줘야 되겠다. 얘를 그러면 위에 걸 조금 바꿀게요. 첫 번째 컬럼을 여기서 안 재고 여기서부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위에 마진을 주든가 해서 위치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얘 정도 한 110, 120 정도를 맨 위에 걸 잡을게요. 120. 그러면 그 다음 걸 얘로 잡겠습니다. 얘가 11 정도. 잠깐만. 이게 얘가 어차피 공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얘 높이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제 공간을 만들까? 위에 몇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대로 다 그냥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38 헷갈리지 않게 38.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왜 제가 오토로 줄 거냐면 이 글씨가 반영이 되면 너비가 줄어들 거고 너비가 줄어들면 완성본을 보시겠습니까? 이 글씨 잘 봐요. 이 글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픽셀로 지정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둬야 된다고요. 이 높이는. 그래서 걔를 오토로 둘 거예요. 오토. 그 다음에 얘가 약 11, 10 정도가 있고 요 높이도 지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도 지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뒤에 두 개는 오토라고 잡아줘도 돼요. 어차피 얘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이가 늘어나라고 해야 됩니다. 얘 보면 얘들의 높이가 자동으로 매겨질 거라고요. 이렇게 늘어나면 아래로 내려오게 할 거예요. 하나, 두 개는 오토. 여기 밑에는 내용 없으니까 그래도 안 짜도 돼요. 오토. 자,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미지. 자, 첫 번째 이미지가 누굽니까? 얘예요. 요게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고요. 첫 번째 이미지가 클래스명이 있죠? 클래스명 이미지 1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놨어요. 이미지 1 볼게요. CSS에 가서 그냥 밑에 씁시다. 얘 백그라운드에 주소를 드렸죠. 백그라운드 URL 위에 주소 있다고요. 이게 우든인가? 네, 우든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우든 쓸게요. 반복되지 말아라. No repeat. 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할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넣을까? 부모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그러면 포지션은 레프트, 탑에 포지션은 커버 할게요. 사이즈는 커버라고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포토샵을 참조해서 지금 요 이미지 얘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몇 번째 컬럼 라인부터 몇 번째 컬럼 라인, 몇 번째 로우 라인에서 몇 번째 로우 라인까지 쓰는지를 써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뭘 쓰라는 겁니까? 그리드의 컬럼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드의 로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설정한 그리드를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검사해보면 그리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 그리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지금 현재 이렇다고요. 포토샵에 아까 그렸던 요거대로 확인을 했을 때 몇 번째 컬럼 라인부터 몇 번째 컬럼 라인까지 쓰는지 얘를 보고
포토샵의 JPG를 참조해서 작성을 해보실게요. 컬럼 라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컬럼 라인, 두 번째, 세 번째, 로는 첫 번째 로우 라인,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인됐습니까? 자, 얘가 몇 번째 라인부터 몇 번째 라인까지 쓴다고요? 이미지 컬럼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컬럼 라인부터 몇 칸? 두 칸. 맞죠? 첫 번째 컬럼 라인부터 두 칸. row는 두 번째 컬럼 라인부터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맞습니까? 네, 적어볼까요? 얘가 첫 번째 컬럼 라인부터 span 2. 얘는 두 번째 컬럼 라인부터 span 3라고요.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검사 잠깐만요. 이미지 1에 백그라운드가 틀렸군요. 백그라운드에 no repeat left top cover. 잠깐만, 뭐가 틀린 거냐? 백그라운드 좀 다시 볼게요. 백그라운드 URL 레프트에 오타. sorry. 다시 한번 화면 봅시다. 네. 자, 얘가 네,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다른 것들을 배치를 해야 얘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검사해 보면 우리가 지정한 대로 몇 번째 컬럼 라인, 두 번째 컬럼 라인부터 첫 번째 컬럼 라인부터 두 칸을 쓰고 있고 두 번째 컬럼 라인부터 세 칸을 얘가 잘 쓰고 있어요. 자, 얘 오른쪽에 있는 녀석 좀 적어 볼게요. 이미지부터 다 한 다음에 봅시다. 이미지 보겠습니다. 이미지 2 볼까요?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그대로 카피. 이미지 2. URL 카피. 두 번째 거가 스피커 맞죠? 스피커의 URL 카피했고요. 넣지요. URL 스피커 해줬고요. 컬럼은 몇을 쓰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스피커요. 컬럼의 두 번째 컬럼부터 한 칸, 두 칸. 두 번째 컬럼 라인부터 두 칸. 그리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는 알아서 여기까지 다 쓰네. 1, 2, 3에서 한 칸, 두 칸. 여기까지도 있으니까 세 칸 할게요. 3에서 세 칸. 됐나요? 이미지 2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미지 2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 마저 보겠습니다. 이미지 3도 마저 볼게요. 이미지 3 URL 카피. 이미지 3는 누굴까? 예, 여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기하학적인 요 모양이 있는 거 제가 누군가 웨이브. 네, 웨이브. 자, 웨이브는 몇 컬럼부터 몇 컬럼을 쓰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다시 볼게요. 지금 웨이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녀석이니까 왼쪽에서 몇 컬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몇 칸? 옆에 한 칸이 더 있죠? 두 칸 쓰고 있어요.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얘가 다섯 번째부터 두 칸 또는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고 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두 칸, 두 줄을 쓰고 있어요. 4에 스팬 2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좀 만들어줬고 이제 얘들 배치하면 나머지가 제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전체 요소가 배치되기 전에는 레이아웃이 틀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머지 봅니다. 스트라이프 라인 볼게요. 자, 스트라이프 라인은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컬럼 라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칸, 두 칸, 세 칸. 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쓴다. 여기까지 쓴다고 해도 되겠네. 거기 안에 센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라고요. 끝까지라고 하면 얘가 센터에 있기가 애매하겠죠. 요 컬럼을 쓴다라고 하면 하나, 1,
1, 2, 3에서 몇 컬럼? 하나, 둘, 세 개 컬럼. 위에 로에서는 두 번째부터 하나. 오케이? 3에 3, 2에 하나. 누굽니까? 걔가 스트라이프. 그리드 컬럼. 세 컬럼에서 세 컬럼 쓰라고 하고, 그리드 로우. 두 컬럼에서 한 칸 쓴다고요. 한 칸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은 화면 볼까요? 자, 얘는 이제 배치를 했고, 이제 이 녀석만 잡으면 이 전체 틀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안쪽에 패딩 좀 주고, 글씨 가운데 정렬하고, 이렇게 일단 볼게요. 다음 보고 봅시다. CTA 래퍼 보고했습니다. 얘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얘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만큼이라고요. 자, 그러면 컬럼 라인이 하나, 둘, 셋, 네 개부터 두 칸. 잠깐만. 여기서부터 할까? 잠깐만, 얘를 배치를 하려면 여기서 하는 게 낫겠지? 예, 4에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하고요. 끝까지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row는 하나, 둘, 셋, 네 개부터 두 칸이라고 하면 되겠네. 4에서 끝이라고 둘 다 하면 되겠구나. 볼까요? 그리드 컬럼, row 똑같이 카피를 했고요. 4에서 끝까지, 얘도 4에서 끝까지 저장하고 브라우저하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배치가 됐다고요. 높이를 좀 잡아주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저 요소까지 배치를 해야, 그래야 제자리를 다 잡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 높이는 지금 어떻게 되나 좀 잠깐 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좀 보겠습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 그리드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봤어요. 스피커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스피커가 위에 공간 잠깐만.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라인이 하나가 왜 모자라 보이지? 하나, 둘, 셋, 하나. 위에 하나 더 있는데 걔가 94. 얘가 비율이 안 나오네. 둘, 셋, 넷, 맨 위에 거. 얘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요거를 맨 위에 건 픽셀로 잠깐 바꿔볼게요. 로우에서 위에 38 픽셀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걔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프랙션이 지금 안 먹어서 얘는 픽셀로 해줬고요. 다시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컬럼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38 오토 10. 여기 뭐야? 여기가 한 칸이 10fr. 자, 10fr도 얘도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도 픽셀로 바꿔볼게요. 10 픽셀. 검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 10 픽셀이 생겼고 조금 더 줘도 되겠구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거 잠깐 볼게요. 오토 좀 잠깐 살펴보면 오토 두 번째 게 얘가 오토 10픽셀 말고 여기도 오토, 그 다음에 여기도 오토 두 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포토샵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오토를 요거랑 여기를 오토로 잡았는데 얘의 높이가 안 나오는구나. 얘의 높이가 지금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얘 스타일을 잡아주면 될 것 같다. 자, 일단 현재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얘한테 가서 이 CTA에 가서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임시로 한번 해볼게요. 패딩을 위아래로 한 50픽셀 이렇게 줘보면 얘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기 오토로 만든 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지금 얘가 안에 있는 요 컨텐츠 높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 높이를 이미지 높이만큼만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미지의 높이를 줘볼게요. 요게 이미지가 원래 높이가 몇인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검사 좀 해보면 500이네요. 500의 높이를 줄게요. 누구한테 가서 스트라이프의 래퍼에 가서 하이트를 500을 줍시다. 스트라이프의 래퍼에 가서 하이트를 주세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높이가 500이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조금뿐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500을 주시겠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우리가 너비들을 대부분 프랙션을 했기 때문에 이미 비율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사이사이에서 이제 얘들은 정확하게는 이제 마진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CTL 래퍼만 보더라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진을 이용해서 너비를 살짝하게 주면서 작성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는지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이 부분 만들 거라고요. 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우리가 지금 div를 이렇게 했거든. 얘 before after 만들고 얘를 기준으로 absolute로 올리고 얘 크기를 주고 걔 백그라운드로 이 wave를 넣겠다고요. 바로 작성하렵니다. wave 얘를 배경으로 쓸 거라고요. SVG네, 그죠? 이건 SVG의 이미지를 누구의 div를 치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겠다고요. 스트라이프에 가서 포지션 잡아주세요. 포지션 relative. 그리드를 쓴다라고 해서 플롯이니 포지션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걔를 당연히 쓸 일이 생깁니다. 기준 잡아주세요. 스트라이프 라인에다가 기준 잡아주고 얘와 얘의 before, after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처리를 하겠다고요. before 컨텐트 공간을 만들 거란 얘기가 있어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width와 height를 주소하겠죠. width가 고정값이 아니에요. width를 %로 할 겁니다. width 20% 백그라운드 넣어볼게요. 자, 비포로 만든 녀석의 크기가 나올 리가 없지만 얘한테 포지션을 뭘 주면 absolute 주면 크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하이트도 주지요. OEM 정도 주고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넣겠다고요. 좀 전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위에 웨이비 SVG 주소 카피해 왔고요. 넣겠습니다. No repeat. 아니야, 얘는 반복이 돼야 돼. 얘가 이거 되게 짧은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반복이 되게 할 거라고요. 짧지 않네. 그래도 반복 repeat x 위치는 센터 커버까지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살짝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탑 값을 마이너스 3em 정도 할게요. 왼쪽에서 50% 위치에 있게 할 거고요. 정 가운데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정 가운데 있게 하지요. 살짝 위로 뺀 겁니다. 잠깐만, 높이가 이렇게 클릭 없는데 0.5로 할게요. 약 7, 8픽셀 준 거예요. 브라우저 한번 해볼까요? 어딨냐? 잠깐만요, 검사. before, 아이고 저 위에 올라가 있네. 너무 많이 올라갔구나. 탑을 0으로 해볼게요. 저 있고 위로 살살 빼볼게요. 마이너스 10픽셀, 약 30픽셀 뺍시다. 조금만 더 25픽셀 정도 뺄게요. 됐나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더비를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에 맞춰서 부모가 만들어준 걸 100%로 봤을 때 이 너비가 20%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타이틀 옆에 배지라는 SVG 이미지도 똑같이 넣겠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 요건 누구의 before after? 이 타이틀의 before after로 하면 될 거라고요. 마저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요? CTA 안에 H1 기준. 그럼 얘 before after 컨텐트 이미지 크기만큼 크기를 줘야 되겠지? 위드 하이트 어차피 여기에 넣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조절을 할 거니까 됐나요? 백그라운드 URL 주소 복사 배치 no repeat 이번엔 100%가 아니라 80%로 하겠습니다. 포지션 왼쪽에서 많이 나가 있어야 돼. 탑은 0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왔고 얘한테 너비를 주겠다고요. 여기에 안쪽에다 패딩을 줘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네. 얘를 감싸는 부모가 따로 없으니까 패딩을 줘야 되겠습니다. 위에 약 100픽셀 왼쪽에 약 120이니까 150픽셀 박스 사이징 줘서 크기가 넘치지 않게 할게요. 잠깐만 패딩 내가 얘한테 패딩을 준 게 아닌 것 같다. 패딩을 지금 어디에 준 거야? 제정신인가? 네 여기에 줄게요. CTA 래퍼에다가 패딩을 이런 식으로 주시고 얘한테는 위치만 잡아 주십시오. 더 커. 아, 타이틀이 안 크구나. H1 좀 키울게요. 좀 더. 탑이 0이 아닌걸?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50 세로로 더 센터에 있게끔 얘 높이가 H1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네? 잠깐만요. 위로 안 올라갔는걸? 오타구나. n이 빠졌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야 뭐 아이콘들의 스타일이니까 걔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아웃 잡은 걸 잘 보면 우리가 디자인한 걸 보고 포토샵에서 뭘 잘 그려야 돼요? 이 가이드를 잘 뽑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몇 컬럼 라인에서 몇 컬럼 라인까지가 얘가 위치하는지 파악해서 그것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핵심은 얘였습니다. 됐습니까?